오늘은 배선도 건드릴 거고 끝! 여기 다시 구멍을 뚫었어요. 준비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짜잔! 이 제품은 앱에서 상태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차박신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예고한 대로 식빵 등 고급 사용자 설치를 촬영하기 위해서 저희 집 주차장에 왔습니다. 지난주 영상 잘 보셨나요? 찍어잭 소켓을 이용해서 식빵 등을 설치하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오늘은 배선도 건드릴 거고 구멍도 뚫을 겁니다. 일단 지난주에 설치한 식빵 등은 이런 모습이고요. 오늘은 요거를 다 해체를 하고 시가 소켓 전원을 이용했었는데 요것도 다 뺄 거예요. 여기에 구멍을 뚫어서 식빵 등 전용 스위치를 달 겁니다. 왜 차에 구멍을 뚫으면서까지 스위치를 다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저희는 대부분이 차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트렁크 배선을 따가지고 식빵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트렁크 문을 열어야만이 식빵등이 켜집니다. 근데 지난주 야간 시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스위치 방식으로 식빵등을 켤 수 있으면 트렁크 문을 닫고도 차 안에서 식빵등을 무드등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등이 여기에 달려 있거나 여기 천정 쪽에 달려 있어요. 배선을 따서 바로 이렇게 식빵 등을 연결하기가 되게 쉬운데 제 차가 그랜드 카니발이잖아요. 그랜드 카니발 트렁크 등은 여기 트렁크 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에서 배선을 쭉 따가지고 이 주름관으로 배선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빼서 이렇게 식빵 등을 연결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거는 좀 자, 그러면 오늘 작업하기 위한 장비를 먼저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메이튼에서 샀던 트렁크 식빵등, 지난주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했었죠. 그리고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전원 푸시락 스위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차량용 배선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확인하기 위한 요 테스터기, 그리고 전기선 피복 벗기는 그런 도구, 그리고 구멍 뚫어야 된다 그랬죠? 드릴 비트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무탈피 전원 커넥터예요. 요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선 피복을 굳이 탈피하지 않아도 돼요. 이 커넥터에 전선 두 개를 넣고 그냥 세게 탁 닫기만 하면 두 개의 선이 연결이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존의 시거잭용 식빵등 해체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도 그랬지만 해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빼면 됩니다. 끝! 제가 여기에 있는 차량의 전원을 연결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아마 궁금하신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무슨 배선을 따려고 하지? 제가 지난주 설치할 때도 말했지만 그랜드 카니발에도 기본적으로 트렁크에 이 시거잭이 있어요. 하지만 전 침상이 들어와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을 열어서 그 배선을 따가지고 트렁크 식빵등용으로 사용할 거예요. 애프터 블로우 이후로 이거를 다시 열게 될지 몰랐는데 열어보겠습니다. 아주 쉽게 열리죠? 선을 넣어가지고 네, 선을 뺐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까만 선과 녹색 선 보이세요? 제가 지금 저 밑에 있는 저 시가 소켓에서 선을 분리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피복을 벗기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금방 거 보이세요? 이게 아예 부러져 버릴 것 같아가지고 더 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피복을 벗기기 힘들 것 같아서 알파오의 물탈피 커넥터를 이용해가지고 연장선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메이튼 식빵등 키트에도 이렇게 연장선이 있는데요. 이 연장선과 이 무탈피 커넥터를 이용해서 아까 그 녹색과 검은색 선과 연결을 하겠습니다. 일단 무탈피 커넥터랑 연결을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이게 무탈피 커넥터고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선을 이렇게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 차에서 나온 배선을 넣은 다음에 이걸 닫아서 이렇게 눌러주면 서로 전선이 연결되는 그런 거예요. 까만 거를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 넣을게요.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졌더라고요. 피복을 벗기고 막 돌리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이제 반대쪽 배선을 연결만 하면 됩니다. 됐고, 와 힘들다. 녹색이? A few moments later. 와, 여러분 연결 다 했습니다. 이거 연결한 거 진짜 힘드네요. 선이 짧아가지고 힘들어. 너무 힘들어. 여러분, 알파오 무탈피 전선 커넥터, 이거 없었으면 못할 뻔했어요. 겨우겨우 성공했네.
전기 초보이신 분들, 키보드 벗기는 거 되게 부담스러우신 분들, 이 무탈피 커넥터 쓰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 테스터기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플러스 극이고 어느 쪽이 마이너스 극인지. 일단 제가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얘를 연결 이렇게 하고 여기에 댔을 때 이게 플러스면 여기에 빨간색이 들어올 거예요. 아무 전원이 안 들어오네요, 여러분. 망했네요. 무탈피 커넥터를 다시 연결해야 될 것 같아요. 힘들어. 다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 무탈피 전선 커넥터가 롱노즈나 벤치 같은 걸로 꽉 조아야 딱 고정이 됩니다. 근데 보니까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됐던 것 같아요. 마이너스에다가 클립을 이렇게 고정하고 제가 생각하는 플러스 극에다가 눌러서 이 테스터기에 빨간색이 나오면 여기가 플러스, 테스터기에 녹색이 나오면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와, 됐다. 빨간 불이 들어오네요. 이러면 지금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전선 커넥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무탈피 전원 커넥터로 아주 손쉽게 연결을 했고, 이제 연결이 됐으니까 스위치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위치 구멍을 뚫어야 돼요. 스위치 얼마 안 해요, 여러분. 이런 스위치입니다. 이런 스위치. 이게 뚫는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뒤에가 보면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편에 뚫거나, 여기 뒤에 많이 비어 있네요. 이쪽 편에 뚫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6mm 짜리 드릴 비트로 뚫어서 스위치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넣어볼게요. 오, 완벽해. 여러분 보이세요? 완벽해. 저 점점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배선을 연결하면 됩니다. 스위치 뒤에 들어가는 커넥터에 배선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선도에 따라서 연결하긴 했는데 잘 동작할지 모르겠네.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스위치에 불이 오고요. 테스터기 하면 불이 안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그러면 스위치를 ON을 해보겠습니다. ON을 하고 다시 안 들어오네요. ON을 하면 들어와야 되는데 뭐가 잘못된 거지? 역시나 잘못된 것 같아요. 되게 어렵네요, 여러분.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시. 불 안 들어와. 스위치 오프하고. 안 들어와.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성공했어요. 제가 실수로 결선도를 반대로 끼워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결선하는 방법이 5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알려주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LED 램프에 기본적으로 불이 들어와서 ON을 하든 오프를 하든 항상 LED에 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방식 같은 경우에는 방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첫 번째 결선 방식을 사용했고, 이 첫 번째 결선 방식은 스위치를 ON을 하면 이렇게 LED도 켜지면서 전원이 들어가는 그 방식입니다. 일단 배선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연결 다 했으니까 마이너스에 클립 찍고 플러스에 테스트기 하면 불 안 들어오죠. 스위치를 짠! 배선 테스트기에 마이너스 그 클립 눌리고 플러스 그게 하면 짜잔! 이렇게 전원 들어온 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둔 상황에서 스위치를 끄면 꺼지고 켜면 켜지고 스위치 배선이 완료가 됐습니다. 절연 테이프로 마무리를 좀 한 다음에 스위치를 안으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짜잔! 연결을 다 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여기에 딱 이렇게 넣고 육각볼트로 쪼아줘야 돼요. 너무 아래에다 했나? 이렇게 스위치 잘 연결됐고요. 스위치에 요걸 잘 끼워 넣기만 하면 됩니다. 됐다. 턴을 이쪽으로 잘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짜잔! 끝!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낮기도 하고 전원선을 이미 굉장히 길게 뽑아 놨기 때문에 굳이 밑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스위치 제거하고 위에다가 다시 스위치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업만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다시 구멍을 뚫었어요. 스위치 커넥터를 다시 또 한 번 했더니 이제 순식간에 이게 다네요. 이렇게 껐다 켰다 껐다. 그리고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테이프로 막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선을 좀 정리를 하고 닫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일단 이쪽은 먼저 마무리를 하고, 자 이렇게 식빵등만을 위한 선이 빠지고 여기 스위치도 달았습니다. 테스트하게 한번 해볼게요. 아 들어오죠. 스위치 껐을 때는 안 들어오죠. 아 진짜 오늘 작업을 계속 2번씩 하네요. 자 이제 대망의 면발광 LED를 감을 시간이 됐습니다. 이 면발광 LED 여기랑 또 연결을 해야 돼요. 제가 아까 뭐가 있었죠? 무탈피 전선 커넥터, 요걸 이용해서 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꽉 집어줘야 돼요 여러분. 꽉 집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무탈피 전원 커넥터로 아주 손쉽게 또 연결을 했고요. 한번 이걸 켜볼까요? 어떻게 되나? 과연 잘 될까요? 야! 우와! 끄고 다시 켜고 다시 끄고 다시 켜고, 이제 이걸 두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웨더 스크랩에 넣기 시작하겠습니다. 짠! 와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고급 사용자 버전입니다. 지난번처럼 여기쯤을 자를게요. 네, 자르고 메이튼도 마찬가지예요. 절연 테이프 한번 감고 마감 캡을 이렇게 씌워주겠습니다. 여기 선 튀어나온 거는 안 보이게 집어넣다가 괜히 선에 무리 줄 것 같아서 이 정도는 보이게 놔뒀고요. 이야, 고급 사용자 버전 마무리되었습니다. 짜잔 여러분, 고급 사용자용 식빵등도 지난번에 시거잭형을 썼을 때랑 마찬가지로 스위치형으로 만들면 이렇게 트렁크 문을 닫고도 실내에서 이렇게 무드등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이렇게 끄면 이렇게, 스위치를 다시 이렇게 키면 이렇게 켜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급 사용자형이든 시거잭형이든 이렇게 스위치가 있는 형태로 식빵등을 다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썼던 요 시거잭형 식빵등 어떡할까요? 어쨌든 요 식빵등이 이 웨더 스트랩 사이로 끼워 넣으면 손쉽게 설치가 되잖아요. 처음에 아이디어 낸 거는 시거잭 연장선이 여기 있으니까 3열 창문에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블라인드를 이렇게 올리면 블라인드를 닫는 순간 조명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3열 창문에는 쓸 수가 없네? 2열에는 붙일 수 있나? 봤더니 2열에는 여기 웨더 스트랩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있어서 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를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끝 웨더 스트랩부터 시거잭형 식빵등 LED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어. 웨더 스트랩이 되게 빡빡해요. 2열 웨더 스트랩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연결을 끝냈습니다. 전원을 먼저 한번 연결해 볼게요. 그래서 시거잭에 꽂고 짠! 우와! 우와 너무 예뻐. 아 근데 여기 제가 세게 누른 부분들이 조금 맛이 같네요. 좀 아쉽다. 됐다.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식빵등이네요. 짜잔, 시가잭형 트렁크 식빵등을 2열 웨더 스트립에 이렇게 장착을 했어요. 여기까지 빠져있는 연장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껐다 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랜드 카니발 같은 경우에 2열에 이렇게 무드등 대용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거잭 연장선을 여기까지 빼기는 뺐었지만 요거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휴대용 파워뱅크를 여기에 두고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준비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짜잔, 요 제품은 에코플로우에서 나온 리버2라는 파워뱅크 제품입니다. 한 손으로 들고 다니기도 쉬운 만큼 굉장히 가벼운 파워뱅크입니다. 20A 밖에 되지 않지만 나름 인산철 배터리예요. 인산철. USB-C 포트로 충전 가능하고 USB-A 포트도 2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충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DC 온오프 버튼이 있어요. 온을 하게 되면 시거 소켓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C도 온오프가 있어요. 220V 한전전기 300W까지 맥스 600W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앞면에 있는 USB-C가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거 충전도 가능하지만 여기를 통해서 에코플로우 리버2 자체를 충전도 할 수
수 있어요. 60W가 맥스고요. 최대 한 5시간 정도 충전하면 왕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뒷면에 보면 AC 한전전기로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최대 360W 충전이 됩니다. 방전 상태에서 맥스로 충전하는데 1시간 걸려요. 1시간. 20A짜리기는 하지만 이거를 풀 충전하는데 한전전기로 1시간밖에 안 걸린다는 거는 진짜 최대 장점이에요. 최대 장점. 그리고 이 커넥터를 통해서 시거잭으로도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100W를 맥스로 사용하게 되고요. 방전 상태에서 최대 3시간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충전이 가능해요. AC로 1시간, 시가잭으로 3시간, USB-C 포트로 5시간 만에 완충이 가능합니다. 에코플로우의 리버2 캠핑 갈 때 고전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들고 다니기 되게 좋은 파워뱅크입니다. LCD에 배터리 잔량, 현재 사용하고 있는 와트수, 충전하고 있는 와트수 이런 게 표현이 되고요. 에코플로우 파워뱅크가 스마트한 게 앱에서 현재 파워뱅크의 상태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리버2를 시거잭형 식빵등에 연결을 하면 굳이 1열에서 시거소켓 연장선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DC 전원을 킨 다음에 여기다 꽂아보겠습니다. 꽂았어요. 짠! 시거잭형 트렁크 식빵등이 무드등처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웃풋 14W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14W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고 현재 배터리 잔량 99%, 총 15시간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상시 전원으로 개조하지 않고 연장선을 굳이 사가지고 빼지 않아도 이 경량화된 에코플로우의 리버2 파워뱅크가 있다라고 하면 이 시거잭형 트렁크 식빵등을 무드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긴 시간에 걸쳐서 고급 사용자용 트렁크 식빵등 개조를 해봤는데 진짜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똥손이다 보니까 작업을 계속 2번씩 하고 배선 연결도 잘못해가지고 막 테스트 해봤더니 제대로 안 되고 너무 힘들었는데 어쨌든 긴 시간 끝에 성공했습니다. 와, 스위치를 이렇게 끄면 이렇게 꺼지고 다시 켜지고 되게 고급 캠핑카처럼 이렇게 무드등 대용으로 쓸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던 시거잭형 식빵등 같은 경우에 떼서 이렇게 웨더 스트랩에 설치를 해서 카니발 캠핑카 실내에 뭔가 무드등처럼 이렇게 만든 거. 지금 트렁크 식빵등 켜고 2열 식빵등 켜고 그랬는데도 너무 밝죠. 면 발광 LED로 되어 있어서 활용만 잘하면 캠핑카 내에 무드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전 이제 가볼게요. 안녕.